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전쟁이 일어나면 기업과 경제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21세기에도 국가 간 총력전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죠.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전쟁의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죠. 제가 군대에서 위병소를 서다가 문득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민간 기업과 경제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될까였죠.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하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경제부터 보시죠. 미국 의회 조사국 CRS에서 2017년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62페이지에 달하는 양으로 상당히 심층적으로 만들었는데, 보고서 내용 중에 핵무기를 사용 안 한다는 가정하에 총력전이 발발하면 교전 첫날에만 31만 6,358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한국에서 사망할 것으로 보았죠. 군인 인명 피해가 아니라 한국의 민간인 사망자만 말입니다. 특히 북한하고 인접한 수도권 지역에서 희생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수도권 인구 과다로 피난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워 수도권은 50%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1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된다면 한국에 입는 경제적인 피해는 1,5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21년 한국의 총 예산이 558조 원이었는데 1년 예산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규모이죠. 이마저도 북한이 핵무기나 SOF 전략공격부대 WMD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한 것들은 최소 수치인 것이죠. 한국 경제가 몰락하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11위권인 한국의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가깝게는 동아시아의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도 영향을 피해갈 수 없죠.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 자랐기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편입니다. 대략적인 경제 상황은 이렇고, 전쟁이 터지면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 총력전이 발생하면 일단 전시 체제가 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예외는 없죠. 모두 전시 상황에 따라야 합니다. 공장들도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쓰이고, 만들던 제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전시 물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의 사례로만 봐도 알 수 있죠. 상당수 민간 기업의 자산들이 전시 군수 물자의 자산으로 징발되었습니다. 전시 상황이니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없어 당연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2차 대전 당시 추축국 진영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기업들은 전후 대다수가 전범기업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범기업이라는 게 전쟁 당시에는 국가에서 강제로 징발하고 동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독일 기업들은 역사가 깊은 만큼 전범기업도 많죠. 대표적인 게 명품 차로 손꼽히는 BMW와 벤츠입니다. BMW와 벤츠는 2차 대전 당시 군용차와 항공기용 엔진을 생산했으며, 폭스바겐은 아예 유대인 및 점령지 주민들을 동원하여 노예 노동을 시켰죠. 현재도 유명한 독일의 화학기업인 바스프, 아그파, 바이엘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생화학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기업과 기업인들이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죠. 앞에서 말했듯이 정부에서 강제로 시켰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과거의 경우이고, 현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필요한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1950년에 국방물자 생산법을 만들었습니다. 즉, 국가안보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일반 민간 기업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강제로 생산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것이죠. 지금까지 세계 대전을 제외하면 미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총력전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에 전쟁에서 쓴 적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법이 발효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에게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도록 하고, 마스크를 생산하는 3M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강제로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쟁이 나면 국가에서 생산시설을 가진 모든 기업이 군사기업으로 변하는 것이죠. 과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네요.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전쟁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비상이 걸리는 곳은 바로 군대, 즉 국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군과 주한미군의 대북 전투 준비 태세로는 데프콘이 있습니다. 군대에 복무한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는 단어이죠. 평시에는 데프콘4 더블테이크의 상태가 유지되지만 전쟁 위기가 고조될수록 숫자가 내려갑니다. 준 전시 상태인 데프콘3 라운드하우스가 발령되면 그 즉시 한국군이 갖고 있던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전면 통제되죠. 라운드하우스까지 격상된 경우는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1983년 아웅성 묘소 폭탄 사건 단 2차례밖에 없죠. 여기서 더 상황이 가속되면 데프콘2 패스트 페이스가 발령됩니다. 아직 군대에서는 화스트 페이스라고 발음하기는 하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때 부대 편제 인원이 100%로 충원됩니다. 즉 각 부대에 동원 지정된 예비군들이 소집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군의 탄약이 지급됩니다. 막사에서 벗어나 작게 진지로 이동하죠. 전투를
전투를 시작하기 바로 전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전투에 돌입하게 되면 데프콘 1 칵트 피스톨이 발령되죠. 이것도 군대에서 카키드 피스톨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전시 상황인 것이죠. 계엄법에 의해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공공의 안전 질서는 이제 군대가 담당하게 되고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며 개인의 기본권도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죠. 물론 국회 제적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하지만 다른 때도 아니고 전시라면 당연히 해제 요구는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주식 거래를 포함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은 모두 중단됩니다. 모든 경제 사회 활동이 전시 체제에 맞추어 돌아가기 시작하죠. 한국도 미국의 국방물자 생산법처럼 국가 비상사태 시 산업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률과 유사한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이 있습니다. 국가의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상대비 계획에 따라 산업과 경제를 통제하게 되죠. 군수업체나 방위산업체들은 즉시 전쟁에 필요한 물자 생산에 돌입합니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들은 K2 총기, 탄약 등을 생산하는 S&T 모티브, 군함을 생산하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전차와 장갑차를 생산하는 기아자동차가 대표적이죠. 이런 업체들은 전시 상황에 돌입하면 바로 가용한 인력을 동원해 전시 물자 생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방산업체가 아니더라도 업종별로 비상대비 계획에 따라 기업들은 동원되죠. 개인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완전한 병역면제 판정 6급을 받지 않는 이상 5급으로 지정된 사람도 군수 공장에 동원되어 전시물자 생산을 도와야 하죠. 인력 자원관리 직종에 해당되는 인원들도 동원됩니다. 주로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죠. 의사부터 해서 간호사, 기계 기술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력 자원관리 직종은 남자와 여자 성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 특정 직종이라면 여자도 동원되죠. SUV 소유자들도 전쟁이 발발하면 동원장이 날아갑니다. 정해진 기간에 직결 장소로 자신의 차를 가져다 주어야 하죠. 헌법 제76조 2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동원 대상은 지역과 필요한 수량에 따라 랜덤으로 정해지게 되고 무조건 강제입니다. 전시 상황이기 때문이죠. 만약 자신의 재산이라고 자신의 차를 동원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죠. 징발법도 적용됩니다. 국가가 확보한 군수 물자가 부족하면 국민의 재산을 긴급하게 강제로 매입해 사용하는 것이죠. 징발 대상은 식량, 식료품, 음료수를 포함해 의료품, 통신용품, 선박, 항공기, 의복, 건물도 들어가고 심지어 토지나 부동산 그리고 군 작전상 필요하다면 개인이 가진 특허권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애완동물도 징발될 수 있습니다. 군사작전에 동물이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전쟁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으니 어떻게든 전쟁은 피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닭머리 팀이 다큐 채널 스튜디오 도쿠라는 채널을 시작했는데 한번 구경도 와주시고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메일과 채널 링크는 댓글에 달아두도록 할게요. 전쟁이 일어나면 기업과 경제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될까?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